안녕하세요. 물리 개념 강의 15강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마찰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마찰력은 수직 항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 항력이란 물체가 접촉면으로부터 받는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항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직 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 것인데요. 일단 이 수직 항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체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은 중력 mg라는 힘을 받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력으로 이 반작용으로 받는 이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즉,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써보았을 때 이때 밖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냥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의 힘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f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0이 되므로 시그마 f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적어보면 일단은 y축, x축에서 저희가 이 위쪽 y축으로 가는 방향을 j-벡터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이때는 n이 플러스고 mg가 이 j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음수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f는 다시 써보면 m-mg는 0이라는 식이 되고 이것을 mg를 이항시켜보면 이 수직항력 n과 mg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력이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을 때, 외력이 없을 때의 이 물체에 대한 수직항력입니다. 두 번째는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일단은 그 힘의 방향이 물체를 누르는 방향일 때, 그 방향이 누르는 방향이니까 물체를 위에서 누르는 방향이겠죠?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물체가 얘도 질량을 m이라고 줄게요. 이때 기본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중력 mg와 그거에 대한 반작용 n이 있을 텐데 이때 외력으로 f라는 힘이 더 가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벡터를 고려해서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수와 양수를 나눠준다면 위에 n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mg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써봤을 때 이때도 물체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가 될 것이고 이 알짜임 시그마 f를 위 옆에 나와있는 힘으로 표현을 해주면 n-f-mg는 0이라는 식이 돼서 이때의 수직항력 n은 f 더하기 mg라는 식이 됩니다. 네. 이때 힘을 모두 이 외력이 없을 때와 매력이 있었을 때 이 수직항력은 외력과 기본적인 중력을 더한 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물체를 아까는 눌렀으니까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 대한 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그러면 이 윗방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를 윗방향으로 F의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보면 이때 질량이 m인 물체에 mg라는 힘을 받을 것이고
그거와 반대 방향 들어올린다고 했으므로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의 반작용으로 N이라는 수직항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시그마 F는 M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때도 물체는 정지했기 때문에 시그마 F는 0이라는 힘의 평형 상태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벡터를 통해서 방향성을 나타내주면 아랫방향으로 하는 이 mg만 마이너스 방향성을 가지고 위에는 모두 플러스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으로 표현을 해보면 수직항력 n 더하기 외력 f는 f 다시 마이너스 mg 아랫방향으로 가는 힘 이것이 0이 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수직항력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n은 mg 마이너스 f라는 수직항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물체를 누를 때 이 수직항력은 물체를 들어올 때의 수직항력보다 더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mg는 모두 동일할 것이고 이 외력 f도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mg에서 f를 뺀 값만큼 수직항력이 나오는 것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이고 이 mg에 f를 외력을 더한 값이 물체를 누를 때의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올릴 때의 수직항력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항력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면 물체를 우리가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때 물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아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힘을 두 차원, X차원과 X축과 Y축에 대해서 벡터 분해를 해볼 경우 이때 이 물체와 이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에서 X축 방향의 성분 이렇게 지금 표시한 빨간색 화살표의 성분은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코사인 세타는 F의 지금 이 구하려는 것을 X라고 놓았을 때 코사인 세타의 F분의 X겠죠? 코사인 세타는 X분의 F이므로 지금 구하려는 이 힘 X는 F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식을 통해 이 X축에 대한 방향의 힘은 F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Y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사인 세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F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때 이 외력에 대한 것을 지금 차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것이고 이때도 당연히 중력인 mg가 가해질 것이고 또 이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직항력 n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는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쓰는데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싶은 것은 이 y축 방향의 성분이기 때문에 시그마 fy라고 써주고 이때의 가속도도 ay라고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y축 방향 선분에 대한 힘만 고려해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때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fy는 0이 되겠죠. 힘의 평형 상태가 되겠죠. 이때 이 시그마 fy를 다시 써주면 n 더하기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이때 방향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mg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0. 그래서 이때의 수직항력에는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스듬히 올렸을 때는 물체를 그대로 수직적으로 올렸을 때보다 힘이 더 적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찰력을 배우기 위해서 수직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전지 마찰력과 최대 마찰력에 대해서 전기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전지 마찰력은 전기했을 때의 마찰력이겠죠? 전지 마찰력. 이것을 저희는 기호로 FS라고 적습니다. 이게 스탑, 정지했을 때. 네.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이라고 해서 FS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수직항력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정지했을 때 시그마 F는 0, 즉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물체 M이 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이 mg 그리고 그 윗방향으로 n이라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거의 외력이 x축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 외력 F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인데요. 이때 이 정지 마찰력 Fs는 외력 F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힘을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이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사원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y축 선분과 x축 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y축 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fy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정지한 상태, 즉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시그마 fy는 0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f는 0이라는 식에서 여기 지금 y축 선분만 고려해서 힘을 써주면 이때 이 mg는 y축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힘으로 마이너스 mg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mg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정리를 하면 수직항력 n은 mg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게 y축 방향 성분이었고요. 그러면 x축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는 시그마 fx라고 쓰겠고 이때도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라는 식을 써주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을 써보면 이때 이 x축에 대해서 fs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s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fs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f에 대해 정리해보면 f는 fs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두 힘의 크기는 같다는 것이 되겠죠. 이 mg와 n의 힘의 크기도 같겠죠? 서로 방향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 이 바닥에 가는 이 fs를 구하려면 정지마찰 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지마찰 계수는 이 지면과 이 물체의 정지마찰 계수 전지마찰력이니까 정지마찰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μs라고 씁니다. 이 s는 이 마찰력, 정지마찰력 할 때 이 s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러면 물체가 계속 정지를 했다가 힘을 어느 정도 일정 크기를 주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가하는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므로 저희는 fs의 맥스, 최대값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을 USN이라는 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F의 힘이고 이게 정지 마찰력에 대한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일정한 힘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 마찰력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물체가 딱 움직이게 되면 이 마찰력은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말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 빨간색 부분에서의 마찰력의 크기이고 이게 fs max로 이 다음과 같은 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까지가 정지한 구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운동 마찰력은 당연히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마찰력이 되겠죠. 이 운동 마찰력은 FK라고 적어줍니다. 이때 운동 마찰력도 정지 마찰 계수와 같이 운동 마찰 계수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UK라고 표시를 할 수 있죠. 이 운동 마찰력은 지금 정지했을 때 마찰력은 계속 증가하지만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마찰력은 동일하게, 즉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마찰력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지므로 μkn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US 맥스, 즉 마찰력의 최대값.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은 운동 마찰력 μk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마찰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성력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탄성력이란 어떤 힘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로써 물리 개념 1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